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가난에 대한 습관에 대해 가난해지는 법, 가난이 오는 법, 이러한 것들을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약해 본다면 아마 첫 번째는 과거에 젖어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긴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러한 5가지가 바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과거에 젖어 살고 그게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젖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들 곁에서 보고 자신의 인생과 비교를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는데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특정 시기에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하고, 어릴 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막막감도 없지 않아 있기도 말입니다. 또한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면서 실행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으며, 주변에 휘둘러서 본인의 계획이 자꾸 어긋날 수도, 몇 번 계획을 하기는 하지만 계속 계획이 흐지부지되며 계획을 짜기도 어렵다는 생각에 대충 하자라는 생각으로 결국 시간 관리를 안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며 존중 또한 해주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 실행과 실천에 어려움을 느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실행에도 실패를 하고 패배감을 들 수도 있죠. 이런 것만 있을까요? 사람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주변에서 무언가가 하려고 할 때마다 자존감을 찍어 누르기도 하며, 좋은 인맥도 곁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해탈감도 느끼고, 그것을 지향하면 또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꾸고 싶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생기면서 괴롭기만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선 헛소리하지 말고 소확행이나 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기도 하며, 술이나 먹고 게임이나 하면서 놀면서 연애나 하는 게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지만 퍼센테이지적으로, 확률적으로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일상이고 누구에게는 행복이고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경제라는 것을 잊혀지고, 그냥 한 사람으로, 노동자로서 그냥 그렇게 잊혀지면서 가난에서 벗어질 수 없는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한 채, 찾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의 기준은 전부 다르고, 어쩌면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행복이 아닌 것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경제를 다루고 돈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좋아해서 구독을 해주고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돌파구를 전해주거나 솔루션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 말이죠. 방황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금목자욱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말이죠. 주변의 평균이 나이고 주변에 있는 5명의 평균이 나인 것, 이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에 돌팔구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난을 인식하고 각성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모든 성공은 혼자서만 이룬 것이 아닌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이게 과연 혼자 이룬 것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요인은 외적 요인이 전부가 아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누는데, 내적 요인은 주로 외모, 신체, 두뇌 등을 바꿀 수 없는 유전적 성질이며, 외적 요인은 나를 둘러싼 환경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 요인을 더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면 가족이며
친구이며 사회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환경적 요소가 우리 인생의 50%를 좌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체의 변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을 경험한 자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처지가 어딘지 잘 알고 내 처지에서 더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르고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금묵자국처럼 주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며 먹을 가까이 하면 본인도 검게 물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에 부자들을 많이 두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주변에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으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너무 좋아서 매일 거울을 보며 그의 말투, 억양, 미소, 표정을 따라하던 사람이 실제로 수년 후 브래드 피트와 같은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이 옷차림,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노력한 결과 안면 근육이 바뀌어 실제 그런 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 닮는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주변을 쳐다보고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친해지고 하면서 둘러싸아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옆에 두어야 하고 그런 후배, 선배가 있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이죠. 근데 이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물들고 배우면서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참 쉽습니다. 누구나 그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있는 공간을 찾아다녀야 하고 그 공간에서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도 가보는 것이고 스터디 카페도 가보고 이러한 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는 뒤를 보는 것이지만 반성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즉, 첫 번째는 주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대한 담론이나 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야금야금 세우면서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마라톤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마라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할 때 완주를 목표로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5km를 먼저 완주를 해야지 라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는 10km에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 다음에는 15km, 그 다음에는 20km 그렇게 작은 성공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서 하프에도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완주까지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대한 꿈을 가질 수도 있지만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큰 효과적인 것이 없을 경우에는 사람이라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이 있고 그렇게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구체화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금야금 큰 목표에 도달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적는 것입니다. 무언가 생각이 나는 것을 적는 사람은 적지 않는 사람보다 성공 확률이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불가능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더라도 일단은 적으십시오. 나중에 목표가 기억에 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보면서 반드시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으면 그 감정을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 이러한 일기도 좋지만 하루하루 느꼈던 감정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목표도 좋고 생각도 좋고 일단 무엇이든 다 적으십시오. 생각을 적는다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본인의 감정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라는 대로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난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일단 아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일기장에 적게 되면 본인의 감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성공이랑 관련이 있냐 하면 본인의 감정을 알아야 주체성이 생기고 그래야만 실행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전부 본인의 주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즉 이게 세 번째, 적는 것. 일기를 쓰는 것, 감정을 적는 것 다 전부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그릇이 크다는 것을 어쩌면 느낄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을 요약을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첫째, 주변을 보면서 본인의 처지를 알고 본인이 바뀌면서 주변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은 목표라도 도전을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습관을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적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적고 감정을 적고 그렇게 본인의 주체성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